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세미나 Self-Supervised Feature Adaptation for 3D Industrial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의 소개를 맡게 된 저는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이호준입니다. 해당 논문은 올 9월에 있을 ECCB 2024에 역습된 논문으로 이 3D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분야에서 3D 모달리티인 포인트 클라우드랑 2D 모달리티인 RGB를 어떻게 하면 셀프-슈퍼바이즈 방식으로 이렇게 퓨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를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 전체의 흐름을 짚고 갈 오버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논문에서는 이 2D 모달리티인 RGB 그리고 3D 모달리티인 포인트 클라우드 두 모달리티를 동시에 활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모달리티를 이 Local to Global Self-Supervised Feature Adaptation 줄여서 LSFA 방식을 제안하면서 두 모달리티의 피처를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각각의 인코더, 그 이미지인 RGB에서는 VIT,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이 3D 모달리티에서는 포인트 MA, 이 또한 VIT랑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를 통해 이런 구한 임베딩을 어댑터를 이용해서 두 가지 관점, 이 모달리티 간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과정, 그리고 그 피처들의 정상성들을 갖는 피처들의 컴팩트네스 관점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달리티 간 얼라이먼트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크로스 모달 로컬 투 글로벌 컨시스턴시 얼라이먼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 CLC 방법론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임베딩이 동일하게 이제 이 동일한 피처를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이 CLC 방식을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모달리티에서 나온 피처 임베딩들 간의 이런 컴팩트네스, 조금 더 밀집된 정상성을 가진 피처들이 조금 더 밀집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이런 Intramodal Feature Compactness (IFC) 방법론을 통해서 이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접근이 그렇듯 이런 로컬 레벨, 즉 패치 레벨에서의 이 메모리 뱅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이 글로벌 레벨, 이 전체 피처를 아우를 수 있는 이 피처를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를 또 메모리 뱅크 형태로 운용을 해서 일반적인 메모리 뱅크를 쓰는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에 가장 좀 많이 쓰이는 이 패치 코어 방식을 도입해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모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라고 하면은 이미지 모달리티, 즉 2D RGB 데이터만을 다루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인데요. 이 3D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이 3차원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나 객체, 구조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태스크가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2022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어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을 만드는 이 엠피텍사에서 엠피텍 3D 어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을 공개한 이후 관련 연구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후에 아이캔디스, 리얼 IAD, 어노멀리, 쉐이프넷, 그리고 브로큰 테일 등 다양한 이런 3차원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어가지고 해당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게 이 3D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 엔비텍 3D AD 데이터셋 폴더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런 3D 모달리티를 다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갖고 있을 뿐더러 그와 같이 동시에 이 2D 모달리티인 이 이미지를 같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셋별 파일 구성 및 포맷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이런 엔비텍 3D 아노멀리 디텍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이 3D 아노멀리 디텍션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 아노멀리 디텍션과 동일하게 RGB 이미지만을 이용하는 2D 아노멀리 디텍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2D 이런 모달리티를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 클라우드 3D 모달리티만 사용하는 이 아노멀리 디텍션이 있습니다. 파일 포맷은 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이다 보니 뭐 PCD나 TIFF 등 다양한 포맷을 갖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미지 모달리티 없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태스크라 봐주시면 되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RGB 플러스 3D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3D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이 맨 아래 RGB 플러스 3D 어노멀리 디텍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개의 모달리티를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를 진행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Back to the Future라는 논문입니다. 이 Back to the Future 논문은 지난 작년 12PL 2023에 억습된 논문으로 나온 지는 거의 2년 된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을 제가 백그라운드로 넣은 이유 자체가 이 3D Anomaly Detection 태스크에 있어서 조금 베이스라인을 정리한 논문이라 갖고 왔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직전 세미나에서 해당 논문을 소개하면서 진행했던 세미나가 있으니 저희 연구실 유튜브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해당 논문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던지며 과연 3D Anomaly Detection 태스크가 유용한지 그리고 이 Anomaly Detection 태스크에서 이 3D 모달리티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조금 논리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방법론 자체는 이 3D representation은 모델을 통해 구하는 representation이 아니라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이 feature representation을 뽑는 방식인 FPFH를 통해 구하고 2D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wide ResNet 50을 통해서 구한 representation을 단순히 컨캣해서 이를 anomaly detection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한 representation만으로도 모든 매트릭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기존의 이제 방식인 패치코어 방식보다도 더 좋다고 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방식의 한계점이라고 하면은 이 단순한 representation 간의 이 컨캣 방법 그리고 이렇게 컨캣하다 보니까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이 퓨전 이후 성능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장표를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AU 피아로나 픽셀 AURC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능을 기록함에 반면 이 이미지 AURC에 있어서 빈약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한계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큰 한계점이었던 이 피처 간의 이런 컨캡 방식, 이 퓨전 방식에 대해서 이 후속 논문들은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M3DM, Multimodal Industrial Anomaly Detection via Hybrid Fusion이라는 논문으로 이 논문 또한 동일한 학회인 12PR 2023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이 연구 자체는 앞서 나왔던 Back to the Future의 좀 후속 연구지만 이 Back to the Future 자체가 논문 작성은 먼저 좀 되고 그 학회의 억셉이 좀 늦어지고 M3DM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이 학회에 억셉하고 이 제출된 논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방식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M3DM은 이 Back to the Feature에서 제안한 방식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느꼈던 이 모달리티의 피처 간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데 좀 더 노력했습니다. 앞선 논문에서는 그냥 서로 다른 방식으로 뽑은 레프레젠테이션을 단순 컨캣해서 이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은 이 M3DM은 서로 다른 두 모달리티를 각각의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용해서 뽑은 피처들을 이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맞춘 이 피처를 메모리 뱅크에 통해 저장을 하고 이 정상 피처들을 모은 메모리 뱅크와 인퍼런스 시에 사용되는 이 피처들 간의 거리 바탕으로 이제 패치코어와 비슷한 식으로 어너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 피처 얼라이먼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3D 피처랑 2D 피처를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 피처 얼라이먼트라고 하면은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뽑은 이 3D 모달리티의 피처를 제공되는 이런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2D 평면으로 투영을 해주고 이렇게 얼라이먼트가 맞은 이 2D 피처를 그 수정된 피처를 동일한 패치로 잘라가지고 이제 2D 패치 피처랑 이 동일한 이 상으로 투영시켜 준다는 게 이 포인트 피처 얼라이먼트입니다. 그 이후에 이 unspecified feature fusion이라고 해서 이 패치 피처들끼리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이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되게 되고요. 이렇게 맞춘 피처들 간을 또 피처 퓨전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두 피처를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퓨전된 피처를 만들어내서 이를 또 메모리 뱅크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이 메모리 뱅크, RGB 메모리 뱅크, 포인트 클라우드 메모리 뱅크, 이 퓨전 메모리 뱅크를 세 개를 동시에 운용을 해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인퍼런스를 해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논문에서 문제점을 좀 흡수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퓨전 방식에서의 더 추가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리고 피처 얼라이먼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false positive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비꼬아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논문 방식에서는 해당 논문의 좀 한계점을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백그라운드였고, 그러면 오늘 소개할 논문의 방법론을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논문의 전체 프레임워크부터 먼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프레임워크는 그림에서 보이듯 크게 두 분할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쪽은 RGB를 담당하는 모듈, 한쪽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모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앞선 연구들과 동일하게 RGB 포인트 클라우드 두 모달리티를 동시에 활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모델이라 볼 수 있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프로즌된 각 모달리티의 인코더, RGB 같은 경우에는 VIT,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MA를 이용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습 가능한 이 어댑터를 추가적으로 더 붙여서 이를 각각 로컬과 글로벌 그 피처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한 가지 관점은 이 모달리티가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관점. 즉, 앞선 연구들과 동일하게 이 RGB 모달리티의 피처랑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를 결국 동일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이 얼라이먼트를 갖고 가는 이런 CLC, Cross Modal Local to Global Consistency Alignment 이 관점에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뤄지는 이 정상성의 피처들이 조금 더 압축된 이 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이 인트라모럴 피처 컴팩트니스 관점에서 이 두 어댑터를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모델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어댑터에서 나온 이 정상 피처들을 이 메모리 뱅크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된 메모리 뱅크를 인퍼런스 시에 이 로컬 그리고 글로벌 레벨에서 메모리 뱅크 운용을 통해 패치 코어 방식을 통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각 모달리티의 이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GB, 즉 2D 모달리티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이 피처 익스트랙터, 즉 프로즌 데 피처 익스트랙터 PHI,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먼저 2D 이미지 I를 총 NM개의 패치로 분할해서 이를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 태워주게 됩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프로즌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프로즌된 모델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추출된 그 결과물들을 이 학습 가능한 이 어댑터에 태워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가능한 어댑터는 이 싱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물인 FI를 추후 3D 모달리티와의 피처 스페이스 크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이 또한 이 학습 가능한 이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 H1을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2D 패치 피처인 F'I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3D 모달리티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은 앞선 이 RGB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보다 좀 복잡한 방면이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번호를 붙여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먼저 이 모든 포인트를 FPS, Farthest Point Sampling과 KNN 방식을 통해서 이를 ND개의 그룹으로 그룹핑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핑이 완료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3D 인코더인 5P인 포인트 MA 모델에 투입시켜주게 됩니다. 포인트 MA 모델은 앞서 RGB 인코더인 VIT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는 이제 쉐이프넷으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RGB와 동일하게 프로즌된 상태로 이렇게 인코딩을 시켜주게 되면은 인코딩 완료된 임베딩 Z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인베딩 Z를 보게 되면은 각 이제 인베딩들이 ZK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 해당하는 그룹인 AK에 대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Z를 이제 모든 P에 대해서 다중합 연산을 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포인트 와이스티 피처인 FP를 연산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의 수식을 보게 되면은 FP는 각 인베딩 ZI에 대해서 가중치인 알파 i를 곱해서 이렇게 가중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수식은 원 수식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온 수식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를 보게 되면은 어, 해당하는 그룹인 이 센터 포인트에 대해서 모든 포인트 P를 연산해주게 됩니다. 이 모든 포인트 P에 대해서 각 그룹의 중심점과 비교하게 되면은 이게 각 그룹의 중심점이 이제 모든 포인트의 중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좀 틀린 수식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수식대로 또 그대로 진행할 시에 이 모든 포인트 P에 이 센터 포인트 CI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 시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해서 이 식 자체가 불능인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앞선 연구인 M3DM에서도 비슷한 포인트 피처 얼라이먼트 방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수식을 보고 조금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수식을 보겠습니다. 이 수정된 워딩을 좀 짚어서 얘기 드리자면은 앞서 구한 그룹 인베딩 Z가 아닌 각 그룹에 해당하는 ZK를 각 그룹에 포함된 모든 포인트 PJ에 대해서 가중합 연산하는 방식으로 포인트 와이즈 디피처 FP를 연산할 수 있게 됩니다. FP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당 그룹에 포함된 각 모든 포인트 P마다 다른 가중치를 두어서 이 그룹의 그 포인트 와이즈 디피처를 구하고 이 그룹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산해서 이 FP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마다 다른 가중치 알파 i j는 결국에는 이 각 센터 포인트 해당하는 그룹의 센터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해 주게 되고 아래에 이제 정규화된 항을 위해서 모든 센터 포인트와 각 그룹의 포인트들만을 이제 비교해서 수식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아주 작은 값인 입실론을 추가해서 이 식이 불능이 되는 경우를 방지를 하는 방식으로 식을 수정해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구한 포인트 와이즈 피처 FP를 우선은 멈춰두고 그 사이 이제 프로젝션을 위해서 이 원래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앞서 데이터셋에서 주어지는 이런 카메라 파라미터를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2D로 사용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미지랑 동일한 이제 크기를 갖게 되는데요. 이를 나중에 패치와이즈 피처를 동일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이미지와 동일하게 NM개 패치로 구분해 주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파라미터만 있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혹시나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어펜딕스로 수도 코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어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맨 마지막 어펜딕스에 넣어놨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모든 포인트들이 각자 이미지 피처에 대응되는 각 패치들의 어떤 패치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구했던 포인트 피처인 FP들도 이 대응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포인트들이 향하는 이 패치로 결국 적용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 패치에 들어간 포인트들에 대응하는 포인트 피처 FPJ를 각 패치에 에브리지해서 초기 3D 패치 피처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초기 3D 포인트 피처를 어댑터와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 3D 패치 피처 F'P를 도출해주게 됩니다. 어댑터랑 그 리니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선 RGB 피처와 동일하게 학습 가능한 상태로 놔주게 되고요. 어댑터도 RGB랑 동일하게 싱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모달리티의 패치, 즉 로컬한 정보를 담은 피처인 F'I랑 F'P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 로컬 피처인 패치 피처들을 각 모달리티에 대해서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선행 연구인 M3DM이랑 다르게 이 글로벌 피처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글로벌 피처 자체는 뭐 새로운 모듈을 추가적으로 달거나 아니면은 학습을 시켜서 구하는 것이 아닌 앞서 구했던 로컬 패치 피처들을 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이제 각 센트로이드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센트로이드를 이제 글로벌 피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학습 없이 이 글로벌 피처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패치 피처랑 이제 글로벌 피처 두 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글로벌과 로컬 이 피처들을 다 구해주게 되면은 이 피처들을 이제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앞서 얘기했지만 CLC, Cross Modal Local to Global Consistency Alignment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서로 다른 모달리티에 나온 로컬 피처들은 로컬 피처들끼리의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과정, 그리고 글로벌 피처는 글로벌 피처들 간의 이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과정을 이뤄지게 됩니다. 먼저 이 로스 LA, 즉 로컬 얼라이먼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같은 데이터 내에서 서로 다른 두 모달리티에 추출된 각 로컬 피처들을 패치 바이 패치로 이제 같은 패치는 가까워지고 서로 다른 패치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이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쓰이는 이브엔시 로스와 비슷하게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이 얼라이먼트, LGA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배치 내에서 서로 다른 샘플에서 추출된 각 모달리티의 글로벌 피처들 간의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과정을 이뤄지게 됩니다. 즉, 배치 내에 같은 샘플들은 가까워지고 다른 샘플들은 멀어지는 방식으로 앞선 수식과 동일하게 이 인플루엔시 로스와 비슷하게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컬 얼라이먼트와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동일하게 1대1의 비율로 합쳐준 것이 이 크로스 모달 로컬 투 글로벌 컨시스턴시 얼라이먼트 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AUPRO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AUP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 단위로 어노멀리 디텍션, 즉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에 관련해서 보는 항목인데요. 이를 보게 되면은 직전 연구인 M3DM 대비해서도 각 모달리티를 하나씩 쓰는 경우에도 그리고 모달리티를 같이 쓰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허나 M3DM이나 그 전에 거의 베이스라인을 정리했다 하는 이 Back to the Feature 역시 RGB랑 3D를 동시에 쓰는 경우에 AUPRO가 평균 0.964를 달성한 현재 0.968을 달성했다고 0.004만큼 성능이 향상됐다고 보기에는 이게 크게 성능이 향상되기 보기 어렵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미지 AURC에서의 성능은 기존의 Back to the Feature 대비 많이 오르고 이 M3DM 대비도 많이 성능 향상을 보였지만 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성능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결과를 통한 이 결과 비교입니다. 이를 보게 됐을 때 단일 모달리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RGB 모달리티에서는 결과가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만을 이용했을 때는 그래도 결함 주변부에 좀 점수가 좀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평균 내서 둘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은 기존보다 훨씬 더 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더 유사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두 모달리티를 같이 쓰는 게 이제 결과가 더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피규어였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각 성능을 분석해보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IFC, Intramodal Feature Compactness Optimization에 대한 효과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IFC의 도입의 전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좌측 표의 핑크색 부분을 봐주시면은 IFC를 도입함으로써 이미지 AURC나 AUPRO 그리고 픽셀 AURC 모두 다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AURC에선 2.8%, AUPRO에선 1%의 성능 향상 정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선행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어노멀리 디텍션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인 피처 간의 컴팩트네스를 고려하는 것이 그 메인 태스크인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트라모럴 피처 컴팩트네스를 비교하기 안에서 이제 글로벌 피처만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로컬 피처만을 사용했을 때를 좀 비교해 보면은 두 피처를 각각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각각 사용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모두 다 비슷한 정도의 성능 향상 기여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피처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결국 약간의 이런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갖고 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달리티 간 얼라이먼트를 비교한 이 CLC에 대한 효과 분석입니다. 이 CLC의 도입을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좌측표의 핑크색 부분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IFC와 비슷하게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AURC에서도 2.8%의 성능 향상, 동일하게 AUPRO에서도 1%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얼라이먼트만 고려하는 것조차도 이제 기존의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의 높은 수준의 성능 향상을 보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결국 맨 처음 제안했던 이 팩트 피처에서 한계점으로 내세웠던 이 피처 간의 얼라이먼트가 결국에는 이 모델 성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CLC에 대해서도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 간의 이제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 우측표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선 결과와 이것도 동일하게 로컬 피처를 보는 거와 글로벌 피처를 각 하나씩 고를 때 모두 다 비슷한 정도의 성능 향상 기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하게 두 피처를 당연히 동일한 게 두 피처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고요. 결국 이 모델에서 내세웠던 이 방법론들과 이 로스텀 그리고 이 글로벌 피처와 로컬 피처를 다루는 것이 결국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파라미터들의 센시티비티를 보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저자들은 두 가지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는데요. 먼저 메모리 뱅크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랑 그리고 CLC 로스의 반영 비율인 밸런스 팩터 람다에 대해서 성능 향상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메모리 뱅크 크기에 따른 모델 성능 민감도를 보게 되면은 상승에 따른 그 메모리 뱅크 크기의 상승에 따른 어느 정도의 모델 성능 향상은 있지만 일정 수준이 지난 뒤에는 거의 성능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성능과 메모리를 동시에 고려해서 메모리 뱅크 사이즈는 5만으로 맞춰서 이 학습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싱 팩터의 람다에 대해서도 모델 성능 민감도를 보았을 때 람다가 0.6일 때 이미지 에이유러시가 가장 높고 그 이후로 이미지 에이유러시 성능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AU 피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 람다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CLC 로스가 매우 커지면은 모델 성능이 하락을 하니까 이 람다를 0.6으로 세팅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의 구조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입니다. 이 저자는 앞서 말했듯 트랜스포머의 싱글 인코더 레이어를 어댑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나 아니면은 인코더 레이어를 두 층 싼 것, 아니면 원바이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각각의 어댑터 구조에 따른 모델 성능을 비교해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인 이 리니어 프로젝션 자체가 파라미터 수 대비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긴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 단일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이 싱글 인코더 레이어조차도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어댑터 구조로는 이 싱글 인코더 레이어를 사용했다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인 튜닝 메소드와의 비교를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로라 방식의 파인 튜닝 방식과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어댑터 방식을 비교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 어댑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메인 네트워크를 프로즌 시키지 않고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로라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단일 모달리티 안에서는 이 어댑터를 쓰는 것 대비 그 성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 두 모달리티를 동시에 쓰는 경우에는 이 로라 방식의 파인 튜닝보다는 어댑터 방식의 파인 튜닝이 크게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이 장표부터 설명하자면은 S1이라고 하면은 이 비전 트랜스포머나 포인트 MA, 포인트 트랜스포머 모델의 마지막 블록을 업데이트 시키고 나머지 블록들은 다 프로즌. S2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두 블록, S3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세 블록, 그리고 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블록을 다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결국에는 더 많은 모듈을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그 성능의 하락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메인 네트워크를 건드리는 동시에 모델에 원래 갖고 있던 이 지식을 좀 잃어버리는 이런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컨클루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3D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 얼라이먼트를 고려할 뿐더러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정성 피처들의 컴팩트네스를 동시에 고려해서 성능 향상을 보인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프라인이 좀 복잡은 하지만 고려한 관점들이 매우 논리적이고 어노멀리 디텍션에 있어서 정석적인 접근을 좀 제안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성능 향상도 보여준 아주 교과서적인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하자면은 선행 연구인 M3DM에서 모달리티 퓨전 대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적용하고 컴팩트네스를 고려했다는 점은 매우 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선 선행 연구 대비 매우 적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능 향상도 AUPRO에서 보았듯이 좀 미미하다고도 생각드리고요. 뭐 이 점이 좀 위크네스라고 판단되는지 저자들도 메서덜러지 방법 중간에 갑자기 M3DM과의 차이점을 직접 작성하는 등 저자들도 조금 생각한 좀 약점이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3D 어노멀리 디텍션의 흐름을 좀 보면은 3D AD의 흐름은 결국에는 이 모달리티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지에 포커싱이 좀 되었습니다. 뭐 저희 연구실 세미나에 앞서 올라왔던 남웅창 석사과정의 쉐이프 가이디드 논문이나 아니면 오늘 얘기했던 선행 연구인 M3DM 그리고 오늘 발표한 논문의 LSFA까지 모두 다 결국 이 두 모달리티의 피처의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데 좀 집중을 했는데
결국엔 이 퓨처 워크를 좀 나름을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도 이 얼라이먼트를 맞춘 피처를 통한 어노멀리 스코어링은 좀 매우 나이브한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매우 많은 이 로스텀과 이 좀 파이프라인 구조를 통해서 각 모달리티의 피처의 얼라이먼트를 맞췄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인퍼런스 시에는 이 각 모달리티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그냥 단순히 평균을 취하는 방식의 좀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두 모달리티의 퓨전에 좀 집중하는 것에 넘어서 결국에는 이 EDA를 하다 보면은 각 클래스별 강점이 있는 모달리티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는 컬러, 즉 RGB에 더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더 집중하는 것이 강점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를 좀 집중해서, 이에 좀 집중해서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에 대한 거를 좀 고려한 연구가 앞으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는데요. 뭐 서플리멘터리가 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아직 뭐 ECCB 2024가 9월에 열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오픈되지 않아가지고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또 오피셜 코드 또한 존재하지 않아서 이 논문에 의해서 조금 애를 좀 많이 쓴 점이 있습니다. 어, 논문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들은 오피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이게 좀 누락되다 보니까 선행 연구인 M3DM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추측을 하면서 좀 봐야 됐다는 점이 좀 매우 불편을 했고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 픽셀의 AORC를 제안을 했는데, 픽셀의 AORC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이캔디스 데이터를 썼다고 했는데, 아이캔디스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 논문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장표에 대한 설명 또한 좀 부족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비교 실험을 했는지, 뭐 어떤 세팅으로 비교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을 했고요. 제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피처 익스트랙션 방식에 아래 좀 논문의 노테이션 표기가 좀 다르다라고 적어놨는데, 원 논문의 노테이션 표기 오류 등이 좀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고 제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리포팅하는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논문 자체가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버전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추후 공개되는 ECCB 2024에 올라온 오피셜 페이퍼의 경우 이런 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을 비추면서 오늘 세미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